첩보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CIA,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사명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각종 정보 수집, 국가 안보 유지, 방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중 하나죠. 진행하는 작전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만으로도 CIA가 얼마나 재미있는 집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다 보면 OSS라는 기관이 등장합니다. OSS는 당시 미국의 첩보기관이었는데 이 OSS가 이후에는 CIA로 바뀌게 됩니다. CIA가 창설되었을 초기 대부분의 요원들은 남자였고 여성 요원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원들의 아내들도 첩보작전의 일부로 종종 참여하곤 했죠. 한마디로 남성 요원들의 와이프도 스파이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요원들이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아내를 대신 보내곤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CIA의 정식 명칭은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즉 중앙정보국입니다. 간혹 영화에서 CIA 본부를 랭리나 버지니아로 칭하는 대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CIA 본부가 미국 버지니아주 랭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IA의 국장은 DCI, 즉 중앙정보국장이라는 직책도 겸하고 있는데 미국에 존재하는 15개의 정보기관들을 모두 통합해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IA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철저한 비밀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 분석이나 수집, 방첩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며 현재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죠. 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추모의 벽입니다. 버지니아 랭리의 CIA 본부 현관에는 별이 새겨져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는 작전 수행 중에 사망한 요원들을 기리는 징표죠. 요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이 현판이 그들이 얼마나 비밀스럽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IA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밥도 먹고 심지어 내부에 스타벅스도 있어 커피도 마실 수 있죠. 다른 스타벅스와 메뉴도 같으며 심지어 미국 내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단 CIA 본부 내의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CIA 요원들은 커피를 주문할 때 익명으로 주문하며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도 주문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하네요. CIA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오는 걸 보통 휴민트라고 하며 인공위성이나 첨단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테킨트라고 하죠. 이러한 정보 수집 방식 중에 피진트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피자 인텔리전스입니다. 피자가 정보를 수집해오냐고요? 반은 맞는 말입니다. CIA 본부로 피자 배달이 많아질 경우 요원들이 이 일에 매달려 집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피진트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투명 잉크, 영화에서 스파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CIA는 과거 실제로 이 기술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CIA가 공개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화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투명 잉크가 비밀 메시지나 각종 정보 전달에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 비밀 문서에는 들키지 않고 남의 편지를 열어보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서 산타 할아버지의 편지 읽어보고 싶네요. 1984와 동물농장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작품들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걸작입니다. 이 중 동물농장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당시 CIA는 영화 동물농장의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이는 고도의 프로파간다, 즉 선전 전략이었는데요. 영화에서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었죠. 영화에서 스파이들이 적에게 붙잡히면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알약을 먹고 죽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CIA는 이런 것들도 준비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요원에게 이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펜 속에 약을 숨겨놓고 있다가 위급 상황에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CIA는 정보 수집을 위해 매일 하루에 500만 개가 넘는 트윗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CIA의 특성상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미있게도 CIA는 과거 정보 수집을 위해 고양이를 스파이로 활용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1967년 CIA는 소위 어쿠스틱 키티라는 프로젝트에 2천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소청 장치를 고양이에게 매달아 러시아 대사관에 보내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거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양이도 스파이가 되는 세상이라니 고양이가 저보다 나은 것 같네요. CIA는 2000년대 공작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부족의 리더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뇌물은 바로 비아그라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이긴 하지만 CIA가 항상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2003년 당시 독일 시민이었던 칼리드 엘 마스리는 CIA에게 납치당해 두들겨 맞고 고문당했습니다. 요인 납치도 보통 정보기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니 여기까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A가 실수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납치한 게 드러났고 결국 칼리드 엘 마스리는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꼴이 되었죠.